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해서 10강이 시작되는데요. 기존의 내용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와 있고 이제는 프로의 길로 가는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확진자 수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최근에 전체적으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국내에도 코스피는 많이 오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도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11월이 원래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슈퍼개미들이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월 20일까지는 조금 관망 자세를 보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지금 오늘 살짝 기사가 나왔는데 셧다운을 하게 되면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돌파 부분으로 여러분께서 기존의 그 최고점까지 도전하는 방향으로 가되 코스닥은 850 돌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계속 830에서 845, 50까지 등락권인데 다음 주가 좀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전주에 그 1강부터 8강까지 했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USB로 원래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참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인원을 2배수로 해서 제가 한 15분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추첨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란톡 채팅방에 홍프로라고 치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검색창에 5546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중에 있었던 일 아니면 현재 미국 상황 여러 가지 국내의 정세 그리고 강의 중에 못했던 내용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에 대한 거를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CCI 지표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CCI는 RSI랑 유사하지만 추세를 볼 때 더 유용하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RSI 지표도 똑같습니다. 사실 선이 하나로 돼 있고 이제 시그널이 들어가는 지표가 있긴 한데 증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CCI를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할 때 보시고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보셨죠. 그러니까 CCI 지표도 추세 보실 때는 많이 쓰실 수 있다. 장대양봉은 세력이 만드는 캔들이다. 이건 개인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슈퍼개미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장대양봉을 무조건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대양봉은 10% 이상의 캔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을 말한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약간 제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대양봉, 세력이 진입을 가늠할 수 있는 캔들, 그리고 바닥 장대양봉, 세력 수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세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움직였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윗꼬리 장대 양봉 발생 시 윗꼬리를 제외한 봉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다른 분들은 위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거는 생각하셔갖고 향후에 이제 연습하다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거면 사실 어느 정도 자리를 라인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따가 다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난주에 하다 못한 매도 신기법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강 내용을 세력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어차피 코스닥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 저는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관 외인도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홍프로의 매도 신기법. 저번 주에 하다 말아서 일단은 좀 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세력주 맥점 뽀개기. 그러니까 장대양봉 기준도 있겠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요. 세 번째가 세력의 흔적, 꼬리 캔들. 오늘은 상방향에 있는 양봉 캔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세력주에 관련된 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홍프로의 매도 신기법. 보시면은 사실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유니트론텍입니다. 그래서
원래 매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표를 보든가 아니면 추세선을 보든가 아니면 볼린저 밴드 제가 3일에서 5일 동안 고가 높이지 못하면 매도 포인트. 단 이거는 상승했을 때 얘기지 가만히 있는데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지금 제가 공략했던 자리가 여기인데요. 이 자리를 잘 보시면 박스권으로 오다가 돌파가 나올 걸 미리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기준이지 여러분의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윗고점에서 일단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제 클럽 회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뭐 확인해 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일봉에서는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왜 매도를 했느냐. 두 번째, 주봉을 보시면 이 가격 라인이 기존에 한참 전에 라인 떨어진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보시면 지금 이 주식이 급격히 하락한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1차로 온다 보고서 라인을 본 건데 이거는 주봉이나 월봉을 꼼꼼히 체크 안 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여러분께서 매도를 만약에 이런 거죠. 단타나 단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세의 목표가를 가져가는 이 툴 안에서는 고점이나 저희가 뭐 어깨에 팔라고 얘기하는데 고점 매도를 하고 싶으시면 주봉이나 꼭 월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 안 하면 어차피 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빨리 내려왔습니다. 또 지수하고 맞물려서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 빨랐기 때문에 주봉하고 월봉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월봉인데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음봉이 겹치는 봉은 이 주식이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에 있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단까지 내려갔다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1차 목표가가 그 자리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1차적으로 이 가격의 신규 상장주 첫 머리도 그 자리. 그러니까 제가 신규 상장주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규 상장주의 고점과 저점에 캔들의 선을 걸어. 그럼 그 자리 하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와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차피 고점 제외하면 계속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이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는 그 자리가 항상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뭐 어떤 내용도 있겠지만 전 대부분 다 실전 매매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는 거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어차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복습을 하시면서 눈에 계속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도 제가 몇 번을 계속 하는데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됐던 거는 지금에서야 여기 올라와 있지만 이 자리를 잠깐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 중에 볼린저 밴드가 위에서 그러니까 카바를 치면 그러니까 어떤 벽을 만들면 이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돌파하는 방법은 갭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로 쳐야 돌파되는데 이 경우에도 매도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일단 매도 자리는 맞죠. 여기서 지금 내려간 수치로 보면 거의 10%가 넘습니다. 하락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매매할 때도 상당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모습을 보시면 잠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 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월봉상에 한 번도 여기는 꼬리 아닙니까? 다 꼬리? 그럼 월봉상에 한 번도 종가를 이 위로 붙여놓은 적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만 원대가 계속 저항이 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종가는 한 번도 없었다. 월봉이 1일부터 말일까지가 끝나고 생기는 봉 아닙니까? 그래서 월봉상에는 6만 원을 돌파했지만 마감가는 계속 밑으로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오늘까지는 아니지만 전일봉까지 제가 먼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드디어
월봉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고가니까 여기쯤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아셔야 될 게 월봉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캔들의 중목,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보시면 목표가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어차피 월봉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 어느 정도 위 고가에서 이 종목이 돌파를 못한다면 여러분께서도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제가 공략 자리가 여기였었는데 잠깐 보시면 지금 스토캐스트상에 50라인에서 올려쳤습니다. 근데 상승했을 때 보시면 왜 여기서 매도를 했을까? 그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볼린저 밖으로는 5일 동안 나갔다가 근데 이날 되게 거칠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도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다음 봉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10,000원에서 1,400원의 가격이 저는 일단 10,000원대 매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1,400원까지 가능은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저 자리를 어떻게 기억해? 예, 차트 켜서 넓게 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몇 번 반복드렸지만 또 급격히 내려온 상단. 예, 거의 지금 2019년, 18년이니까 2018년부터 거의 2년 동안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단 부위에서 저항을 맞은 자리가 당연히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주봉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상승했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된다.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월봉을 또 봅니다. 월봉상에도 똑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 못하고 가다가 내려앉았다. 그러면 상승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보이시지 않습니까? 음봉? 예, 음봉에 자세히 보시면 큰 음봉의 상단인데 주가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종목 또한 두산 인프라코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 10,000원대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겹치는 자리면 솔직히 이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뭐 매수를 8,000원에 했다. 근데 처음에 목표가를 10,000원 잡았다. 근데 비중이 본인이 30%를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자리 갔는데 돌파를 못 하는데 계속 갖고 있다가는 매수가로 다시 오는 경우면 진짜 속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15%라든지 20%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래서 분할 매수 매도를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급격히 꺾인 자리 상단, 하단이 저항이 심하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추세선이, 그러니까 추세선이라는 게 사실 제가 장기에 30을 넣었는데 선을, 예, 수치를 30을 넣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셔도 잘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서는 매도 못했더라도 이 자리에서 매수했어도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어도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일봉 보시면 추세선과 볼린저 밴드 그리고 스톡캐스트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제가 복합 지표로 바꿔놨는데 지금 스톡하고 RSI를 두 개를 겹쳐놨는데 예,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급격히 내려오는 자리 보면 다 보입니다, 눈으로. 근데 두 번째 얘기할 때 쌍봉을 칠 때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룰. 몸통 자리 못 넘깁니다, 절대. 예. 이게 만약에 하나 마이크론이 위로 가려고 했다면 분명히 이 자리를 갔다 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우리는 상승할 때 기존 고점보다 현재의 고점이 높아야 된다. 왜냐? 수익을 내려면 더 높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께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근데 나는 20선은 버틸 거야. 그래서 20선에서 눌림 나오고 올라왔는데 그러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라인에 보시면 저항대가 제가 그래서 꼬리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봉이 딱 급격히 떨어진 자리가 여기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자리 터치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스킬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동안에 통계적으로 쌓아놓은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적용해서 보시고 추세선도 매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일봉을 봤는데 주봉에서도 보시면 기존의 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음봉 겹친 자리. 예, 그래서 지금 차트로는 사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트를 켜보시고 겹친 자리 잘 보십시오. 고가에서 못 가고 저가 깨지니까 내려앉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하면 거의 6년입니다. 고점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상승을 했을 때 상승폭이 적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40에서 20이니까 거의 60% 오른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자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수렴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실적주나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월봉에서나 주봉에서나 똑같습니다. 음봉이 떨어지거나 급격히 하락한 자리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월봉 어떻습니까? 음봉 겹친 자리. 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한 15년 가까이 보면서 느낀 거를 최근에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하단 가격에서 상승했을 때 추가 상승을 볼 거면 이 자리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음봉이 이렇게 크게 3번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 여기 한번 3달 동안 계속 빠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자리들이 저항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인데 보시면 그래서 첫 상승했을 때 걸리는 자리가 그 부분이 됩니다.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또 이쪽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봉들의 위치 상단 하단이 뚫렸을 때 돌파됐을 때는 상승. 그러니까 양봉 캔들로 봤을 때 뭐 제가 좀 이따가 쪼개기 차트를 또 보여드릴 건데 밑에서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저항은 당연히 여기가 되는 겁니다. 단 돌파되면 이 라인에서는 거래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상단에 목표가를 두고 중간에서 못 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눠서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주봉, 월봉, 일봉.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가 아니라 추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여러분께서 미리 목표가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삼성전자를 55,000원에 샀는데 나는 6만 원에 매도할 거야. 아니면 뭐 62,000원에 할 거야. 근데 오늘 62,000원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목표가라는 거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세력주 맥점 뽀개기. 예, 내용이 좀 거창하죠. 근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가 흐름에 있어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캔들은 속임수를 쓸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임수를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캔들은 어차피 종가를 밀어버리거나 할 수 있는데 거래량은 생기면 뭐 주가는 하락시킬 수 있겠지만 거래량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동시에 거래량을 분석하여 주가 상승을 찾아내고 맥점 자리를 통해 투자자 본인의 매매 스킬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말은 쉬운데 솔직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맥점이란 말이 포인트란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전체 그림에서 어디를 포인트를 잡고 하느냐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집중해서 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막연하게 거래량을 체크할 수 없으니 맥점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판단한다. 예, 맥점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위치의 캔들을 찾고 그 맥점에서 주가의 변화와 돌파, 지지의 기준을 삼고 매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캔들이 하나 딱 생기면 그 캔들을 기준으로 아래 위 선거서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편승되는 게 최대 거래량 캔들 기준 차후 다시 그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 바뀌겠죠, 기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대 거래량이 또 발생했다. 그러면 하나 생기고 둘 생겼으면 두 쪽에 선을 그으면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래량 맥점이 숙달되면 일봉, 주봉, 월봉. 이게 되게 피곤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하나 하면 알겠지, 저거 하나 하면 알겠지 그러는데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반복하시면서 본인의 스킬을 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강의에 있던 내용인데요. 캔들 쪼개기인데 계속 몇 번 강조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기준으로 캔들을 분할해서 상승 지속인지 확인하는 법인데요. 이때 하단의 거래량이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발생 이후 향후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 2분의 1로 캔들을 나눠서 상승 추세인 경우 오른쪽의 그림처럼 중간을 이렇게 나누면, 저는 사실 중간에 한 번 더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엔 여러분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평선이나 다른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 차트에서 지금 일단은 제가 최근 차트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가리고 본다면 이게 기준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면 이 봉에서 위로 쭉 올려서 보시면 이 캔들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캔들이 생긴 다음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저 캔들이 무조건 저항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최대 거래량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도 기준선이 되고 여기도 기준선은 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최대 거래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기가 기준열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 캔들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터진 자리니까.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그만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저기 갔다 어떻게 내려와.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돌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돌파됐는데 무조건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너무나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돌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열이 이 캔들을 보고 저기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단 올라갔을 때 잘 보십시오. 여기 돌파봉이 떴습니다. 올라갔을 때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파란 봉으로 내려왔는데 잘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들어가는데 지지선 어디입니까? 거래량 터진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평선을 다 지워놨습니다. 일부러 첫 번째 건. 근데 최대 거래량 위치에서 이제 홍프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네. 그러니까 본인 종목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넣고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건. 똑같은 거래량 터진 자리, 하단 깨졌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하단을 종가로 깨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손절하는 게 맞겠죠. 근데 120선이 밑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파. 보십시오. 20선 상승 추세. 그래서 이평선을 넣으면 보는 거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약간 차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평선하고 이렇게 볼린저 넣은 차트를 하나 놔두고 아까처럼 볼린저만 넣고 이평선을 싹 다 지운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바꿔가면서 보시면 조금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프로가 말한 기법, 3일 이상 고가 못 갔다. 근데 여기서 튀었는데 다시 또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맥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아마 엊그저께인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텐데 제가 원고를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회사도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주가 부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건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근데 그 자리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으로 지금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은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 나오면 쳐다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다. 근데
잘 보시면 두 번째 거래량 많은 자리 선을 쫙 그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지지 나오죠. 그리고 60선 올라가는 추세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여기선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20선을 돌파했거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잘 보십시오. 저항 어디 걸립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나 뭐 공략을 못하면 솔직히 고가 돌파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법을 보실 때 하단에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스킬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만약에 이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선 나는 안착했을 때 하겠어.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했어도 여기까지만 올라도 15%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점을 이 봉을 가지고 여기로 잡을 건지 하단으로 잡을 건지 상단으로 잡을 건지 중단으로 잡을 건지는 이평선하고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평선. 그래서 캔들만 가지고도 저는 매매는 가능한데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래량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지금 영진약품인데요. 이게 옛날 과거 차트인데 거래량 기준봉 생겼습니다. 엄청 빠졌습니다. 옆으로 가는데 잘 보십시오. 기준봉이 죄송합니다. 기준봉이 여기서 바뀝니다. 왜냐? 최대 거래량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돌파봉 떴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리는 게 기존 거래량을 위에까지 고점까지 돌파하지 않고 내리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세력들이 개미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수익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 생기고 급등. 보시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자리? 그래서 거래량으로 보시면 그래서 기존 캔들이 이쪽에서 보시면 처음엔 요거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수렴했는데 잘 보시면 이평선상 쭉 내려왔는데 잘 보십시오. 양봉 캔들하고 거의 겹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달 보름 정도 되는데 되게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파 매매로 할 거면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 터졌을 때 따라갔으면 이게 지금 7,200원에서 12,000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못 보더라도 11,000원까지만 했어도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그래서 거래량 맥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 마무리할 때 했던 건데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고 배양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배양하는 그 키트 만드는 게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지금 제작하는 회사가 2개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회사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고 위치를 보시면 처음에 바닥 거래량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봉. 근데 고점을 갖다 내려왔는데 잘 보십시오. 그 저점은 거의 이탈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터져서 이봉.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 보시면 이봉이 기준봉하고 저봉이 기준봉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두 봉을 신경 쓸 게 없는 게 이봉이 워낙 큽니다. 그러면 저봉하고 이봉이 감싸버렸으니까 이봉이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두 개 다 선거놓으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쭉 가는데 고점 돌파 한번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좀 쓰긴 섰습니다. 근데 기존 거래량 안 되고 다시 또 돌파 나왔는데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량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안 갑니다. 20선 안착하고 그대로 쏴서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공략으로 봤던 이유는 종목이 계속 박스권을 치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런 게 나옵니다. 거래량이. 그러면 이건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 올리고 두 번째 나왔는데 3일, 4일 어떻습니까?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급격히 하락은 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선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대기까지 갔는데 이게 월봉의 저항권에 있는 5,500원권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게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 나온 봉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의 저점에서 거래량의
장대 양봉은 기준봉을 보시면 중간까지 걸어놓으면 더 편하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이평선하고 병행하시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생긴 거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난해하긴 한데 LG 상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탑프로에서 얘기하고 나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박스권의 형식이라는 게 누가 봐도 맞습니다. 왜냐?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보이시죠? 결국에는 올렸는데 중요한 거는 저 자리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0선이 이 초록색인데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탈도 됐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자리에서 기준열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가운데 선도 이건 걸어놨습니다. 대형주라서. 그러면 저점에서 20선 돌파할 때 진입하든가 아니면 상단 돌파할 때 진입하든가 중간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저점 안착하고 21선 안착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종목이 박스권을 치다 보니까 이평선이 모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모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건데 사실 저도 아마 여기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LG 상사가 이렇게 오를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보조지표도 보면 되게 이쁘게 올려서 큰 그림상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선 안착했을 때 진입, 두 번째 돌파봉. 예, 돌파봉 떴을 때 들어갔으면 이게 거의 10% 가까이 되죠. 어차피 꼭대기까지 더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테크닉을 살리셔가지고 대형주도 되는구나. 근데 대형주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수급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 강의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정치주에 엮여 있는데 SG 충방이라고 회사는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의류 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산주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인데 보시면 예, 대량 거래량 지금 보시면 눈에 들어옵니다. 요거 하나 있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대량 거래량. 그러면 처음에 앞봉이 기준봉이긴 한데 아셔야 될 거는 최대 거래량으로 했으니까 이봉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하단으로 딱 한 번 내려왔는데 20선이 올라오는 각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상단 쳤는데 예, 상단 위로 딱 상승시키고 나서 또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왔는데 잘 보십시오. 예, 상단을 살짝 깨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상단 지지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그래서 장대 양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세력주는 기본적으로 예, 세력주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 장대 양봉이 기본입니다. 장대 양봉을 모르고는 투자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께서 향후 연습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위치 그리고 장대 양봉 상단 하단 대신에 저는 꼬리는 뺀다. 예,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종목이 효성 TNC 대형주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여기서도 예, 최대 거래량. 그러니까 최대 거래량인 게 기존의 차트에서 보시면 이거보다 많이 터진 게 있습니까? 이 전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최대 거래량 나오고 잘 보시면 60선이 120, 60, 20 이렇게 있는데 까만색이 120선입니다. 타고 나서 거래량 튀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위로 올렸다가 개미 털기 나옵니다. 그래서 개미 털고 이 자리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라인 박스 안에서 거의 열흘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일인가 9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아마 지금 거의 한 19만 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된다면 하단 매수도 가능하겠죠. 그 대신에 제가 맨날 노래 부르는 45분에 61선 돌파. 예, 안착 돌파. 계속 그거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당연히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왜냐? 이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또 조정 줬다가 근데 이렇게 대형주는 보시면 조정 줄 때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니까 또 시원하게 올라가서 지금 11만 원, 12만 원에서 거의 뭐 50% 이상의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장대 양봉을 계속 연구하시면서 대형주도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완전히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이 DMS. 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처음에야 여기가 기준이 되는데 엄청나게 지루하게 시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발생하고 6월, 7월. 근데 7월에 그걸 돌파하는 거래량. 기존의 거래량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많죠.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어보시면 예, 하단으로 아주 안 내려왔는데 제가 알려드린 11선. 예, 11선으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11선 타고 올라가면서 예, 시세가 낮죠. 그리고 윗골이 나오면서 또 다시 조정. 근데 21선은 사실 이런 경우가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 거래량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최근 거래량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점 깨지 않고 다시 상승. 근데 보시면 세력들이 얼마나 지겹게 하냐면 여기서 거래량 솟구치는데 중요한 건 고가 높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 그래서 여기서 5일 제 말대로 고가 못 높이고 계속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바뀌면 최대 거래량이 바뀌면 위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장대 양봉이 그럼 여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올라가면 저항이 되게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기존 차트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공략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예, 제가 공략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방송에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급등 나왔습니다. 45%. 그래서 이건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의 저점에서 하는 방식은 저렇게 위치를 꼭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실패 종목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HFR 요즘 유망하죠. HFR 5G.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고점 장대 양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예, 고점에서 박스권이 그러니까 저점에서 움직일 때 박스권에 여기 꼭 박스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파. 근데 희한한 거는 좀 심하게 내리꽂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지지받고 또 돌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여기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하고 나왔는데 잘 보십시오. 거래량이 최대치입니다. 지금 제 기존의 맨 바닥 거래량 빼놓고. 근데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일, 3일에서 5일 동안 돌파 못하면 조심해라. 볼린저 안으로 회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상담을 엄청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입장에서 손절할 거 아니면 시간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 이평선 다 역배열됐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 장대 양봉에 여기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해야죠, 이건. 왜냐? 제가 얘기하는 또 천장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장대 양봉 그러니까 세력의 어떤 그 특이성 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란톡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홍프로라고 치시면 뭐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 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밀번호가 5546입니다. 5546. 그리고 전주에 제가 7분 추첨해가지고 원래 USB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이번 주까지 해갖고 15분한테 아마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1강부터 8강 중에 좀 여러분께서 좀 엑기스만 볼 수 있게 좀 잘 제가 만들어가지고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을 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프로라고 쳐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내용이 세력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저희가 리스크 있는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금액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고 자금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금 같은 그런 신뢰의 어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알려면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날 배워서 그날 할 수 있다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노파심 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존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실전 투자에 꼭 응용해서 여러분께서 잘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세력의 흔적, 윗꼬리 캔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랑 연관이 되는데 캔들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캔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 후 일정 부분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오면 윗꼬리 캔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윗꼬리 캔들은 세력이 주가 관리 혹은 세력 매집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개인이 만들기에는 말이 안 된다. 예, 왜냐? 뭐 제가 세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 캔들은 사실 거래량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테스트한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주가 위치에 따라서는 상승 반전의 신호, 향후 주가의 변동성이 생긴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일정 부분 등락만 거듭하다가 윗꼬리가 발생했다. 윗꼬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향후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단에 있는데 윗꼬리가 나왔다. 예,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이평선 수렴 이후 발생한 윗꼬리가 확률이 높다. 수렴이 이거죠, 여러분. 예, 등락이나 수렴.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던 주가가 윗꼬리 캔들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 향후 주가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뭐냐? 계속 상승하다가 위에서 거래량 터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략합니다. 자폭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룰을 지키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봉 꼬리형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꼬리가 더 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몸통 길이에 따라서 주가의 강도. 그러니까 몸통이 짧으면, 윗꼬리가 짧으면 주가가 훨씬 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 그날 시가미 겸 저가가 이 자리가 될 거고, 그리고 종가는 이 마감가, 그 다음에 고가와 꼬리.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가 몸통이 길면 길수록 신뢰성은 높지만 문제는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캔들도 상관없습니다. 꼬리가 더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관심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관심을.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태경산업. 최근에 핫했죠. 예, 드라이아이스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그 코로나 배송할 때 지금 뭐 마이너스 70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윗꼬리가 2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윗꼬리 나왔다고 여러분이 공략하거나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옆으로 수렴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걸 뭐 하려고 알려줘? 윗꼬리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면 관심 안 가지면 되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옆으로 움직이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에 사이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일단 개미를 한번 털고, 다시 올렸다가 또 털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등락폭을 계속하면 이평선이 배열이 와서 딱 뭉칩니다, 나중에. 이거는 제 팁인데 등락을 하면 이평선이 어느 순간에 와서 일렬로 쫙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이 지니뮤직. 약간 좀 윗꼬리가 너무 많은 종목이라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에서 윗꼬리, 그 다음에 주가 한번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또 윗꼬리. 그러니까 이건 중간이란 뜻이겠죠. 어차피 그거보다는 위니까. 그러고 나서 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기준열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거에다 기준을 두자니까 지금 현재 고점이 있고 여기에서 기준. 그죠? 현재 위치 보시면 기준을 여러 군데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에 또 중복되는 자리 윗꼬리. 그러니까 수렴할 때 그래서 사실 되게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자리를 살짝 이탈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20선 안착하고 빵.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상단 윗꼬리 자폭입니다. 이때가 어떻습니까? 거래량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거의 5,400원에서 지금 하락폭 4,100원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28% 빠집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단 윗꼬리 음봉은 상당히 안 좋다. 이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은 지금 왜 그러냐? 2,500원에서 5,000원을 간 종목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100%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상단 윗꼬리인 조심. 그 다음에 현대약품인데요. 윗꼬리 발생. 그러면 캔들의 선 긋고 예, 옆으로 왔는데 문제는 좋았던 거는 20선이 딱 크로스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계속 나옵니다. 예, 세력들이 내가 지금 너네 정리해 줄게. 근데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준봉이 이봉.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옆으로 살짝 올리는 듯 하다가 빵.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상단 윗꼬리. 아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윗꼬리는 좋은 거지만 이렇게 공백이 있는 자리에서 윗꼬리는 자폭입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근데 상단 윗꼬리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단 노래 부릅니다. 제가 상단.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또 그러면 홍프로 또 윗꼬리 머리 아파 그러는데 상단에 있는 건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상단. 그 다음에 옆으로 가다가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몸통이 어느 정도 길면서도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쌍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께서 계속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방이라는 종목인데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이했던 게 120선 돌파를 윗꼬리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차트를 지금 여기를 뺐는데 여기가 기존에 이제 종목이 하락했던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 맞고 옆으로 박스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윗꼬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윗꼬리를 한번 쭉 긋고. 근데 다시 또 여기서 윗꼬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재밌긴 한데 그러면 윗꼬리 나왔을 때 여기서 보면 20선이 밑에 있고 60선이 여기 있으니까 역배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윗꼬리 나오고 급등. 그러니까 상단 갔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워낙 내용이 광범위해서 사실 엄청나게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령 제약도 사실 바닥에서 윗꼬리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특이한 게 곡선으로 내려왔다 올라간 거라. 그리고 옆으로 왔을 때 수렴했을 때 보시면 윗꼬리가 상단에 이렇게 나오면 계속적으로 저항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평선이 살아서 20선을 타고 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평선 눕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다 아마 오늘 주가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봉에 대응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윗꼬리에 선을 긋고 보십시오. 굳이 이탈되는데 홍프로가 윗꼬리 좋대. 거기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국 큐빅까지만 보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나온 위치를 계속 보십시오. 여기서는 약간 차트 위치가 그랬는데 또 만들고 근데 거래량이 솟구친 건 여기입니다. 중요한 자리는. 그래서 캔들 그면 한번 빵 나왔는데 왜 장대 음봉 윗꼬리 나왔죠. 최대 거래량.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위치에서 나온 거는 세력이 절대 털 수 없습니다. 매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상단 가서 윗꼬리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실 겁니다. 윗꼬리가 나오면 형들이 움직이는구나. 세력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윗꼬리가 터졌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이 차트로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큐빅은 뭐 제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상 뭐 이게 소형주니까 근데 윗꼬리가 자주 나왔다. 뭔가 수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뭐 관심 갖고 보시라는 거지 공략하라는 얘기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 자료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내서 알려드리고 점점 세력 관련된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실전 투자로 가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연습과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자료 1강부터 8강은 제가 USB로 추첨을 해서 15분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노란톡 채팅방도 운영하니까 홍프로라고 오셔가지고 5546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세력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다음 주도 좋은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